자, 다음은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수요자 외 일반 투자자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래도 초기도 아니죠. 한 2015년도까지는 실사용자가 90% 이상, 95% 이상이었습니다. 왜냐? 지식산업센터를 몰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뭘 알아야 돼요. 이게 뭐 그냥 마트에서 뭐 고기 한 근 사듯이 사는 게 아니죠. 뭐 부동산은 우리가 살면서 지출하는 그 항목 중에 가장 큰 이제 비용을 이제 지출하게 되는 곳이 이제 거래를 하는 곳이 부동산인데, 하물며 지식산업센터도 뭐 억대 이제 들어가는데, 뭘 알아야 접근을 하고 사죠. 근데 지식산업센터라는 걸 굳이 이제 사람들이 투자 수단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면 아파트 투자죠. 아파트 1순위가 아파트. 만약에 아파트는 이제 시세 차익을 보는 거고, 아파트는 뭐 임대 수익도 있지만 시세 차익 그 목적이 더 크죠. 만약에 그 오피스텔 같이 임대 수익을 한다. 그럼 당연히 그냥 지금 말한 것처럼 답이 나왔죠. 오피스텔에 이제 투자하는 거죠. 내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목돈 내가 퇴직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내가 노후 자금으로 마련했던 걸로 이제 한 달 내가 이제 은퇴를 해서 생활비가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이제 월세 받아먹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하겠죠. 월소득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그걸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이제 투자를 했던 거죠. 지식산업센터를 몰라서 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 실사용하는 기업이 이제 주로 분양을 받았고, 매매를 하고 거래를 하거나 하는 것도 다 기업들 간의 이제 일이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게 뒤에 가서 따로 이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는데, 투자자, 임대 투자자 관련된 내용으로 뭐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투자 역시 뭐 무조건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얘는 지식산업센터 자체는 아파트처럼 시세 차익으로 뭐 어디를 뭐 역세권을 산다 그래서 뭐 몇 억이 이렇게 단기간에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뭐 많이 오르긴 했죠. 서울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 평당 7,800이었던 게 지금 뭐 2,400, 2,500까지 평당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일단 워낙 그 지가가 뭐 전반적으로 다 오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따라서 맞춰서 올라간 것 뿐이고,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한다 하시면은 딱 생각하는 거는 그냥 월 임대 수익, 이제 월 수익을 목표로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되는데, 임대소득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비교가 되는 게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왜냐면 뭐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뭐 시세 차익보다는 아무래도 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걸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젊은 층이 사용을 합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원룸 투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니죠. 젊은 층들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군대를 가야 되거나, 뭐 이제 뭐 빠른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학생이 얻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됐을 때도 이제 나와야 되는 거, 혹은 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옮기게 됐다든가, 아니면 직장이 뭐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든가, 여러 가지 얼마든지 변수가 있죠. 젊은 사람들은 그 거주에 대해서 아직 이제 자리 잡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이렇게 뭐 자주 변화하다 보니까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일단 계약은 하지만 계약 기간 내에 이제 사람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피스텔은 뭐 아무래도 주거 공간이니까 뭐 도배니, 장판이니, 뭐 까졌네, 뭐 어쩌네, 뭐 에어컨이니, 뭐 옵션 같은 거, 냉장고 같은 것도 뭐 고장 나면 뭐 고쳐주세요. 어떻게 뭐 문의들이 많죠.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래도 또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을 다니다 갑자기 뭐 회사를 그만두거나 뭐 어떻게 되는 경우, 이제 월 임대 소득을 목적으로 투자하는데 임대 소득이 따박따박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갔는데 다음 사람이 바로 안 들어오는 경우, 뭐 물론 역세권 같은 경우 뭐 신축이고 가장 뭐 깔끔한 거고 뭐 좋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들어오겠죠, 금방. 근데 약간 뭐 역세권에서 좀 벗어났다든가, 아니면 좀 이제 연식이 좀 돼서 좀 노후가 됐다든가 할 때는 당연히 그 월 소득도 이제 줄어들 것이고, 다음 사람 맞추는 것도 이제 고민인 시기가 옵니다. 보통 이제 짓고 나서 한 10년 가까이 됐을 때부터 이제 그런 시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좀 여유가 있는 편이죠, 이거 되면. 왜냐하면
기업을 상대로 합니다. 기업이 상대로 하니까 기업이 들어와서는 장기간 이제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5년 이상, 뭐 10년 넘게도 있는 기업들도 많이 봤는데, 장기 계약을 하다 보니까 뭐 다음 사람에 대한 고민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뭐 부동산에 내놓고 뭐 다시 또 뭐 계약을 쓴다 어쩐다 뭘 해서 그 수수료, 중개 수수료가 나갈 일도 없겠죠. 복비라고 하는. 그것도 좀 낮고, 그리고 기업이다 보니까 월세 연체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더 이제 덜 하더라고요. 위험이. 월세 연체에 대한 위험이. 기업은 아무래도 따박따박 뭐 내고 뭐 세금계산서 발행 뭐 이런 거 깔끔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니까. 뭐 기업이라고 해서 100% 연체가 없지는 않겠으나, 개인보다는 이제 연체할 확률은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월 임대소득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낫죠. 그리고 가장 이제 큰 이유는 뭐냐면,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일단 구매할 때부터 일단 그 건물이 도심에 있는 것과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그 공업지역은 지가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이제 구입을 하는 거고, 이제 뭐 기업이 입주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임대료가 좀 높게 형성돼서 수익률이 지금은 많이 그래도 이제 낮아진 편이에요. 근데 초기에는 뭐 10%대, 뭐 2015년도죠. 8%, 9%, 10%가 이제 뭐 대부분이었고, 지금은 뭐 한 5%, 많은 곳은 6%, 여전히 뭐 6에서 7% 사이로 나오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상품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